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9%,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그 1분기 국내 총생산 그 확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둔화가 됐죠. 1.4%. 작년 3분기 때 3.4%에서 1.4%. 물론 그 전년도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확대가 됐지만 분기로 따지면은 둔화가 된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 5월 개인 소비실 발표입니다. 저는 사실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날짜가 잘못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개인 소비실 가격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둔화가 됐다면 시장은 조금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강화가 됐다면 시장이 또 하락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둔화되면 위쪽으로, 강화되면 아래쪽으로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미국 시장에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잘 안 미칩니다. 둔화된 지표가 이상하게 미치지 않기 시작한 게 얼마 전부터 됐습니다. 지금 요번에 개인 소비치는 미칠지, 왜냐하면 미국은 전체 산업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분을 꼭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저께 마이크론이 시간회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좋았죠. 하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7% 하락하고 마감하네요. 4분기 가이던스가 76억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80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밖에 안 차이 나는데도 시장은 그 실망 매물 나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하락해서 1.9% 정도 하락 매감했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화두는 엔화입니다. 엔화가 굉장히 약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전 세계 시장의 환율이 조금 어려운 상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데뷔를 했고요. 원하는 그 가격대 상단에서 거래가 됐죠. 그래서 오늘 거래 첫날이었는데 9.5% 올라서 시총이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그냥 미국은 출발부터가 조단이네요. 그렇죠? 출발부터 조단인데 미국이 크긴 큰가 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서 IPO를 했다면 도대체 삼성전자 가치는 얼마 될까요? 한 2조 달러 됐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아쉽습니다. 미국에서의 기업 공개가 우리나라 뭐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IMF 예전에 그 전 IMF 부총재인 앤 크로거라는 그 스탠퍼드 석좌 교수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올해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놀랄만한 일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 흐름으로 보면 연준은 한 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제롬 파월은 자기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안 할 수도 있는 게 맞죠. 근데 저는 벌써 금리를 3번은 했어야 될 거다. 저는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결국 시장에는 큰 화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상업의 부동산이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금리는 결국 어렵습니다. 이 요즘 개인들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 지금 스트레스 뭐 테스트인가 뭐 그거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DSR인가요? 뭐 그걸로 해가지고 그 대출도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카드론으로 막고 있다고 하죠. 카드론을 막다가 안 되면 이제 제2금융, 제3금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해서 이자로 갚기 바쁘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 가게가 전부 고금리로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삶을 줄여서, 생활을 줄여서 돌려가고 있는 거죠. 이자가 높아가면 써야 할 거 줄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가정사로 얘기한다면 국영수 가르치던 거 영어 수학만 가르치고 또 어려우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거 수학이나 국어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홈스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지금 사실은 반영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금리 높아도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너무 늦게 연준이 움직이고 있어서 후행성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표를 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선제적 대응이 아쉬운 상황이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모습인데요. 나스닥은 다우는 소폭 비슷하게 올랐죠. 요 정도 올랐습니다. 5인선 정도 가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5인선 위로 완전히 이틀 연속으로 올라온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추세를 벗기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해외 차트, 해외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종목은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밀렸다는 거죠. 엔빌리가 이틀 연속 올라가다가 오늘 5일선에서 또 밀렸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밤에 밀리게 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5일선과 21선. 지금 엔비디아는 내려오는데 국내 반도체 올라가는 이유가 정책 이슈죠. 정부가 18조 정도를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공급하겠다라는 발언. 물론 17조는 다 대출이죠. 네, 대출이지만 어쨌든 유동성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반도체가 좀 올라온 거지. 엔비디아는 5일선과 21선 골드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화두였던 것은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7% 빠졌습니다. 아까 말한 가이던스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완전히 안 좋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정책에 의해서 올라왔다는데 어쩌면 국내 하이닉스와 하고 이 반도체가 분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분산 작업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면 SK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올라왔죠. 완전히 고점,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바뀌었죠. 여기까지는 비슷했는데 엔비디아 내려왔고 마이크론은 여기서 한번 떨어진 상황인데 올라왔죠. 제가 보기엔 이건 분산일 수도 있겠다. 뭐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사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매도한 거를 일부 걷어들인 게 불과하다. 근데 기관은 계속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환율로 갔습니다. 엔화가 지금 현재 160엔을 계속해서 엔달러가 계속 160엔을 돌파를 했었죠. 이 엔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죠. 우리나라 수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엔달러 보시면 160.76입니다. 그렇죠? 176 엔달러. 이게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어떨까요? 멀었습니다. 조정 나오려면. 이 연장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최소 180엔 나오겠는데요. 와, 환율이 진짜 문제가 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1,400원도 위험하죠. 정부가 계속 개입하고 일본도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엔화가 160에는 38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미국 국채를 매도해서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매도한 금액을. 아니면 긴축을 통해서 은행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거죠. 두 가지 방법.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 이게 미국의 가장 안전자산이 많잖아요. 미국 자체가 안전자산이고 미국 국채 뭐 이런 거 따지면 또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상황이죠. 일본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또 거꾸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참 이게 환율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면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냥 내비둬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내비두면 결국은 돌아온다. 다만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어디가 1385원, 80원에 끝났어요. 장중한테 1390원까지 갖다 밀렸는데요. 여기에서는 1387원대에서 끝나면서 2원 올라서 끝났죠. 계속 엔화와의 연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지죠. 코스피 외국인 어저께 4천억 샀습니다. 기관은 어저께 코스피 샀고요. 기관은 어저께 7천억 매도했습니다. 이게 하루 업데이트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서로 맞상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계속 물리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되는데 기관도 다시 매수로 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은 계속해서 눌리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